최근에 비트코인이 현재 보면은 오늘까지 했어요. 연속으로 5일, 6일간 양봉을 좀 달아주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알트들이 상당히 지금 어, 큰 상승을 주는 코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초반에 예상을 했듯이 일정 구간을 넘겨주면 상당히 알트들이 올려줄 거라 예상을 했는데요. 역시나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칠리저 같은 경우도 어제는 거의 뭐 100% 이상 올라가졌죠. 칠리즈도 그렇고 금일 같은 경우는 쿼크, 스톰, 제로엑스, 리퍼 모든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올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코코 같은 경우는 70% 지금 넘죠. 70% 넘지 아주 심하게 올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요,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요, 금일은, 약 0.32% 정도 지금 상승 중에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0.21%. 그래서 어제는 시가로 5,383만 6천원 시작을 해서요. 장중에 고가로 5,424만 1천원까지 갔다가 저가로 5,340만 2천원까지 내려갔다가요. 그날 아침 9시 종가 마감으로 5,390만 2천원에 마감을 했고요. 금일 시가로 5,386만 8천원에 시작을 해서요. 장중에 고가로 5,421만 6천원까지 갔다가 저가로 5,380만원까지 내려갔다가 현재 5,407만 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늘 이제 얘기를 드렸다시피 요 구간이죠. 약 5,350만원 요 구간. 요 구간을 올려주면 알트코인들이 이런 거죠. 비트가 요 구간을 올려주는 게 올려주기를 우리가 좀 그동안 이제 바라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사항이다. 이거 올려주려고 우리가 원했던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은요, 이제 비트가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비트가 이제 요 구간을 올려주기로 했던 이제 궁극적인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유로 해서 비트가요, 이제 하락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구간, 그리고 이제 비트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11월 9일 날 이제 8,270만 원을 찍어준 이후에 이제 하락한 이후죠. 이후에 요날 1월 22일이죠. 1월 22일 날 요날을 반동을 해서 올려주고요. 그리고 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요 하락을 주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근본적으로 하락의 원인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원인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하락을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이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지면은 큰 하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요 구간 반등 이후의 구간 밑으로 떨어지면 문제가 그러니까 하락이 이제 올 수 있죠. 그래서 언저리 요 구간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요 위에 있는 구간을 이제 우리가 올려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바라고 있었죠. 그 이유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이 반등을 하는 요 구간에서 이제 아래로 떨어지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추가 하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만큼 떨어질 것도 위로 내려올 수도 있다. 이 분위기로 얘기를 드리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구간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왕 상승을 하게 되면 큰 변동성을 이제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반등을 하게 되면 요 구간에서 이렇게 놀기보다는 요 상승을 해서 요 중요한 이제 지지 저항 구간을 올려줌으로 해가지고 요 구간에서 올려줌으로 해가지고요.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이 구간이 이제 지지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떨어질지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요 구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훨씬 낫다 이거죠. 아니면 여기서 그냥 큰 변동을 주다 보면 간다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락 기간에 시장 상황이 나빠져서 그래도 이제 그런 염려를 해서 우리가 이 구간을 올려주기를 바랬는데요. 비트 같은 경우는 그러지는 못하고요. 계속적으로 큰 변동성을 주고 왔죠. 그런 상황이다. 결국은 특정 하락이나 상승 구간에 엄밀히 따지면 요렇게 이제 변동 요렇게 이제 큰 등락으로 해서 주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지난 2월 28일처럼요. 이렇게 크게 올려주기를 좀 사실은 좀 바라는 사항은 있죠. 뭐 이제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이제 그걸 원했던 건 예, 맞죠. 그러나 이제 비트는 그래 주지는 않았고요. 하락을 주고 상승 주면서요. 요때 하락을 할 때 이제 얘기 드렸듯이 큰 변동성으로 해서 올 것이다 한 얘기가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이제 돼 버린 거죠. 요때나 아니면 요 당시에 빠르게 올려주기를 좀 잘했는데요. 비트는 그러시지는 못했는데 일부 알트 코인들이 이제 요 구간 위로 해서 올려준 코인들이 이제 다수가 나왔다 최근에 그런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제 비트는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요 주요 구간 위로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요 올라온 현재 요 위치는 우리가 큰 변동을 비트가 주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위치는요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을 뚫어준 상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추가 이제 일봉사 하락 추세선을 그었는데요.
꺼주고, 이제, 우상향 추세선, 이 추세선 위에 안착을 해서 뚫어준, 돌파한 이후에 마찬가지로 요 추세선을 또 추가적으로 돌파한 요 위치죠, 이제. 그래서 요 당시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올려서요, 여기를 타고, 지지를 받고, 여기 올리는지를 관심 있게 쳐다보자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대로 이제 올려온 거죠. 예측대로는 뭐, 잘 올라온 것 같다. 시장상이 그렇게 떠들썩하게 비트가요, 올려주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렇게 특별한 이슈가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보면요, 금리 인상은 예전부터 이미 있어 왔기 때문에, 이미 시장 반영이 되어 있고요. 반영된 상황 이후로 해서 자연스럽게 흘러왔다고 판단을 하면 되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는 애초에 단기전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중장기로 갈 건지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 시장 상황이 이제 최악으로 치닫는 거는 서방 세계와 이제 러시아가, 미국과 이제 러시아가 하는 이제 극단적인 건데, 그런 상황은 지금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전히 우크라이나 안에서 뭐 도시들이 파괴가 되고 많은 사람이 죽지만, 이 우크라이나 안에서 국간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침략을 했을 당시에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얘기가 있었죠. 시장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상, 그 이하 크게 아직은 그거 위에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되거나 더 나빠지는 상황은 없고요. 그래서 시장이 마찬가지로 큰 변동성은 여전히 지금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 이후에 올릴지 떨어질지는 확실은 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사항은 요 중요한 요 구간 위에서 지금 올라와서 안착하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올라와서 이틀, 그러니까 오늘 거쳐서 이틀간 머무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죠. 중요한 사항이다. 지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올려주지는 못하지만 조정을 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상이 특별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변동성은 계속 올 수가 있겠죠.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걸 뚫고요,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 가능성은 여러 가지 둘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상황이 반드시 온다라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바라는 거는, 여기서 지지를 받더라도요, 떨어지는 곳도 있지만 한 단계 좀 업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거. 여전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제 유효하죠.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변동성이 여전히 이렇게 유의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나빠지지도 않았지만 좋아지지도 않았다. 시장이 전정 상황도 길어질 수도 있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교차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구 하나 죽어날 수도 있지만, 죽어난다 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의 전쟁 상황이,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상태가 이제 승리를 빠르게 할 줄 알았지만 빠르게 못함으로 해서의 시장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전쟁 이후에 아무도 모른다. 이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물러나면서 우리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한 데에서 그게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러시아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전쟁 이후의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시장 상황이 조금 길어질 수 있고요. 이게 어떻게 결론이 깔끔하게 나아지지 않으면 현재 상황으로 가서는 좋은 결과는 얻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큰 변동성을 여전히 유효하게 할 수도 있다. 까딱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쪽으로. 이거는 이따가 뭐 다시 말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정부가 내려 올려주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두 구간을 올려주든지 이렇게 올려주는 게 맞다. 시장 상황이 좋아지지도 나빠지도 않고 여전하게 이렇게 행보 중이는 그런 좋은 현상일 수 있는데요. 근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금 고착화가 나쁘게 고착화가 될 수도 있고요. 있거든요. 좋게도 이렇게 거지부지에 끝나서 그냥 이렇게 양쪽 다 풀이 죽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 하고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든 버텨내가지고요. 냈고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전력의 뭐 80%를 쓰고요. 막 그냥, 생각보다 힘이 세네. 요 정도로 물러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물러나는 거. 그러니까 전력의 10%, 뭐, 이렇게 쓰고도, 러시아 수준은 10%만 써도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정도는 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현상은 지금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전력이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현재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력의 30%, 40%, 50% 썼다. 예를 들어 10% 이상을 썼다. 이제 그래 되면 문제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좋아질 수도 있지만 나빠질 수도 있다. 세계 질서가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만 안에만 국한만 된데도 유럽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러시아가 무너져으로 해가지고 좋아질 수 있느냐, 아니면 러시아가 전쟁이 침으로 해가지고요, 뭔가가 또 다른 뭔가가 올 수도 있거든. 러시아가 푸틴 같은 경우는 까딱 잘못 손 휘두르다가 팔이 부러졌든지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있을 수도 있고, 전력을 너무나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시장이 굉장히 이제 어지럽어진다 이게죠. 시장 상황이. 그럴 수도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도. 그러면 이게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냥 단순히 전력의 10%, 추가적으로 10%만 더 썼다 해서 그 수준으로 해서 누가 하나 책임자만 하나 처단을 해가지고 러시아에 전혀 뭐 시장 전쟁 이후에도 문제가 안 되면 그냥 러시아에 그냥 파워 그대로 있고요. 적당히 서로 한 발 물러나 이런 상황 같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변동이 굉장히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렇게 더 내려올 수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은 지금 시장 상황 변동이 커진다는 거는 우리가 예측을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러시아가 저 정도로 된다면 이 까딱 잘못하면 이게 또 다른 위험의 리스크를 안을 수도 있다.
예. 이게 클리어돼서 사라져서요.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과연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장은. 지금까지는 반등 이후에요. 반등이라는 건 상황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좋은데. 시장 상황이 변동성을 주지만, 그래서 요 구간을 올려줌으로 해서 요때 요 상황이 좀 큰 변동성이지만 요 구간만의 변동성이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여기 한 단계 업 시켜주기자는 거고요. 어차피 올라갈 거면 빨리 올라가자 이 얘기죠. 그러나 일부 알트도 코인이 지금 그래주고 있지만 히트를 지금 봐서는 히트 코인이나 현재 시장 세계 시장 상황을 봐서는 지금까지는 잘 올려준 거는 같은데 이게 이제 과연 해소가 될까? 그러니까 이 하락폭이 과연 해소가 됐느냐? 물어보면 아니다는 얘기, 아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가질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만 그냥 가지시느냐? 이렇게 가는 전제는 아까도 똑같은 말이죠. 러시아가 전력이 10% 가지고 장기화 가서 조금 더 추가 부담해서 10% 더 간다든지 해서 여전히 80%의 전력 자산이 있다. 뭐 이런 거 같으면 파워 게임이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러시아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이에요. 이게 리스크가 점점 이제 해소가 되는 율이 이렇게 커져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상승이 점점 올라가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왕이면 올려서 안전하게 가자는 건데 지금은 요 구간에 대한 요 리스크 해소가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시장은 현재로서는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라갔죠. 요 오상향 추세선을 따라 잘 올라갔다. 그리고 요 언저리 지금 돌파를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요, 이게 향후에도 이렇게 올려야 될 당위성이 이제 다시 정리가 해드리면 북구 사태가 해소가 되지 않았죠. 해소가 되지 않았고 장기화 조짐이 보기 때문에 장기화 조짐,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그냥 단순히 피로도만 오면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을 가정할 수도 있다. 전쟁 이후에 돌아보니까 러시아 내에 군인들도 많이 죽었고 전력 낭비도 너무 심했고 그죠? 나라 살림도 재정도 바닥에 났고 국제 신용도가 바닥에 났고 거기다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제재가 강도가 올라가고 이래 버리면 이제 러시아 자신에서는 사면초가 되죠. 사면초가 생기고 푸틴의 입장에서는 거대 저항 세력도 생길 거고 하면요. 러시아가 어떤 상황으로 정말로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더 상황이 그렇다. 시장 상황이 이왕이면 올리자. 이왕이면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 지금은 그렇다. 올리면 떨어지면 여전히 이 구간이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한번 올라가자 이 얘기입니다. 전쟁 상황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기를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이왕이면 너무 올리자. 이제 돌파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이왕이면 올라가자.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쳐다보자. 시장도 분명히 세력들도 시장 상황이에요. 분명히 그러지 않을까. 추락을 한다면요. 추락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가줄 수도 있겠죠. 지켜나 보자. 어떻게 갈 건지. 지켜보자. 그러면 가능하면은 올려줄 수 있는 바람이 좀 있다. 말씀 좀 드리고요. 현재로서는요, 차트로 여전히 상당히 괜찮다. 여기를 안착을, 요 지지를 뚫어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요, 여기를 지금 지지를 받고 올렸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요, 요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요렇게 지지받고 다시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요 지지 구간을요, 적절히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올려서 떨어져서 올렸고요. 떨어져 갔지만, 여기서는 안짝에서 올렸다. 이렇게. 이렇게 올렸고요. 여기는 올려서 이렇게 올렸다. 그리고 여전히 일봉상 하락 추세선을 좀 돌파해 줬고요. 여기를 마찬가지로 돌파해서 안착을 했다. 안착한 지 이틀째죠. 이틀째다. 차트는 여전히 괜찮다. 그리고 연속으로 지금 6일째 양봉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더 괜찮다. 그래서 최근에요, 비트가 며칠 최근 2, 3일 최근 일주일간 알트들이 많이 올려줬는데요. 최근 2, 3일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한 이후부터는 상승률이 굉장히 커졌다. 지금 나오고 있죠. 비트 대왕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여기를 올려주면 상당히 괜찮다. 이 말이 알트들이 요때 요 당시의 등락폭보다 요때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등락도 크다고 얘기 드렸고요. 요때는 슈팅 개념이면 이때는 이제 상승의 개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변동한 시점이기 때문에 먼저 갈 놈들은 간다 이거죠. 저도 요 구간을 넘기면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이 안정감도 있고요. 그래서 상승률이 커질 거라 했는데요. 히트는 이렇게 지금 소폭 지금 올려주고 있는데 알트들은 상당히 지금 크게 올라가고 있다. 그런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7일에서 봐요. 거의 뭐 100% 이상 올렸었죠. 오늘 치면 많이 올려줬죠. 어제는 100%, 그죠? 코크도 치면 코크도 오늘 치면은 많이 올렸죠. 오늘 보면은 또 많이 올렸다. 60% 이상 올렸죠. 스톤엑스 또 마찬가지. 저렉스 많이 올렸죠. 전부 다 대체적으로 올려줬다. 세게 올려오지는 못했죠. 이런 거를 이제 거꾸로 이제 어제도 어저께 얘기를 드렸죠. 비트가 오늘도 얘기를 드렸고요. 요 당시 지난 2월 28일처럼 요때 올릴 때 이렇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못 올려줬다. 지금은 좀 변동성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한 번에 올려서 이렇게 레벨업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해주고 그냥 이렇게 올라와줬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면은 이제 뭐를 우리가 또 들여다봐야 되냐면 초입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올릴 때 한 번에 시계에서 올려줘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변동성 따라서 올라왔거든요. 내려갈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러면 또 다시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있는 것도 괜찮다. 바닥 이번에
어차피 올라오고 비트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 순환을 해서 누군가 다 올라가게 된다. 모든 코인이 올라가는데 이거 어제도 얘기 드린 얘기네, 그죠? 그러면 올라간다는 전제에서 올라가지 않은 코인들을 찾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요 기준을 정해가지고요.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했던 이유가 절반을 올려서 있는 걸 찾자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올라가지 않은 코인도 찾아야 된다. 왜? 비트가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모든 코인들이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요 순환 변동 구간에 이거를 올리는 코인을 찾던 이유는 비트가 방향을 크게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방향을 크게 잡지 못했다는 건데 그 기간에 알트들이 올라가는 코인을 찾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얘기를 했던 거고 비트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여기가 지금 바닥이 이제 반등 구간이잖아요. 반등 구간에서 행보를 줬잖아요. 큰 변동성으로. 방향을 잡아버리면 모든 알트 방향을 잡아버리면 그동안 알트들이 지지부지 가지 못했던 코인들도 이제 견인을 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뭐부터 찾아야 되냐? 올라가는 포인트 찾아야 되지만 가지 않았던 코인들은 주목을 해야 된다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엔진 코인도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코인들은 다 올라간다라고 해야 됩니다. 순환으로 보면. 그러나 비트가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 주지를 않고 큰 변동을 주면서 이렇게 등락거릴 때 이제 우리가 오를 때 올라서 떨어지더라도 변동성을 오를 때 올라서 떨어지더라도 변동성을 줄 때 그러면 올릴 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게 아니라 한번 올리는 코인을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아온 코인들인데 지금은 만약에 비트가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올려준다 하면 그동안 가지 않았던 코인들 또 주목을 하자 얘기입니다. 그런 거 보면 엔진 코인 같은 경우도 괜찮다 이 얘기죠. I'm taking snapshots, learning how to fall and get it. I'm getting back up, always stand tall, don't sweat it. I never back up, I don't miss a thing, I'll regret it. I'm always learning, you could call me academic. I'm always working, never been apathetic. That energy is like a poison, needs some antiseptic.